IR 2024에 발표된 그래프 GPT, 그래프 인스트럭션 튜닝 for large language models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된 조민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일단 그 전체 논문 전체의 그 서머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논문을 이해하기 위한 GNN의 간단한 프리리미너리하고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논문의 메소돌로지를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해당 논문에서는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익스페리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컨클루션과 테이크홈 메시지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GNN에서 사용이 되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트럭처럴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이 장점은 뭐 여러분들께서 수업을 들으면서 혹은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서도 알겠지만 이제 소셜 네트워크 같은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사이테이션이 있는 그런 데이터에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사이테이션이 있는 데이터라고 하면 무엇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이 논문처럼 인용이 있는 것들 그리고 혹은 이제 법률적인 판례처럼 어떤 한 판례가 다른 판례를 인용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엣지와 노드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GNN을 사용을 해서 학습을 시켰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이 노드와 엣지로 표현이 되는 스트럭처 인포하고 그 노드와 노드 간에 혹은 이제 그 안에 있는 서브 그래프와 서브 그래프 간에 디펜던시를 잘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 하면 이게 레이블이 필요한 슈퍼바이즈 러닝이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에 학습을 하면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 로버스네스가 떨어지고 그리고 당연히 제너럴라이제이션도 부족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제로샷 어빌리티가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 LLM 혹은 랭귀지 모델의 텍스처 인포를 그 제너럴라이제이션에 사용을 해보자라는 그런 시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LLM을 혹은 랭귀지 모델을 그래프에 적용을 했을 때에는 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이게 그래프하고 텍스트를 같은 공간에 둔다는 것은 멀티모달이기 때문에 이 스트럭처럴 인포의 스페이스를 랭귀지 스페이스에 옮기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LLM이 이 그래프로 표현되어 있는 스트럭처를 이해를 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LLM의 장점 중에 하나이지만 이 COT가 체인 오브 థॉట్이 가능하다는 게 LLM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그래프의 스트럭처럴 인포메이션으로 옮기려고 하면은 굉장히 좀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페이퍼에서는 이 첫 번째 스트럭처럴 인포를 랭귀지 스페이스로 옮기는 것을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이용을 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스트럭처럴 인포를 LLM에 가이드하기가 힘들다라는 챌린지를 투 스텝으로 이루어진 인스트럭션 튜닝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트럭처럴 인포를 스텝 바이 스텝 어프로치를 통해서 COT로 옮기려고 하는 이 어프로치를 GPT 3.5를 통해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 세 번째에 대한 내용은 아주 짧게만 소개가 되고 잘 다루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게 좀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이 LLM을 사용을 해서 도메인 스페시픽 스트럭처럴 널리지를 리즈닝 어빌리티에 사용을 하고 따라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이 향상이 됐다라는 게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개 스텝의 인스트럭션 튜닝을 통해서 이 그래프의 스트럭처럴 인포를 LLM에 효과적으로 가이딩을 했다. 이게 두 번째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너럴라이제이션 어빌리티를 그 데이터에다가 이밸류에이션을 한 결과 이 베이스라인 모델들에 비해서 제너럴라이제이션 어빌리티나 아니면 슈퍼바이즈 러닝 어빌리티가 둘 다 향상이 됐다라는 게 세 번째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프리리미너리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프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이 그래프는 보통은 이 G, V, 2로 이루어져 있지만 어, 이제 G, V, E, A, X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V 같은 경우에는 노드, 다시 말해서 vertex를 의미를 하고요. E는 엣지를 의미를 합니다. A는 adjacency matrix라 그래서 그 이제 노드와 노드 간에 엣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매트릭스로 표현을 한 형태고요. 이 X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노드의 피처를 나타낸 피처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로 따지면은 adjacency matrix 같은 경우에는 이 노드의 개수 n by 노드의 개수 n으로 표현이 되는 스페이스에 올라가 있는 형태고요. 이 피처 매트릭스 X 같은 경우에는 노드 개수 n 곱하기 피처의 디멘션 f를 곱한 이 그 스페이스 위에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GNN에서 빠질 수가 없는 게 메시지 프로퍼게이션하고 어그리게이션인데요. 이 메시지 패싱 같은 경우에는 이 한 노드 주변에 있는 다른 노드들의 메시지를 해당 노드에 전파를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싶은 노드 V가 있을 때 이 V 주변에 있는 네이버링 노드의 인포메이션을 모아서 그 위에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V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해당 노드인 것이고 V에 그 네이버링 노드 U가 있다고 했을 때 U의 정보 H들을 모아서 V의 메시지를 그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그리게이팅 같은 경우에는 이전 레이어의 메시지하고 그리고 현재 레이어의 노드에 메시지를 합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HU 같은 경우에는 이전 레이어 L-1번째 레이어의 representation들을 합한 것이고 M under U over L 같은 경우에는 현재 레이어 L에서의 이제 노드 U의 메시지들을 합쳐서 이 V라는 노드의 피처를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propagate 펑션하고 aggregate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크게 좀 영향을 줬던 논문을 세 편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20년 유립스에 발표된 Graph Contrastive Learning with Augmenta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의 프리트레이닝에 대한 연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컨트래스티브 러닝과 그래프 어그멘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을 프리트레이닝 하겠다라는 어프로치예요.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그래프가 있을 때 이 그래프에서 엣지를 제거를 하거나 혹은 노드를 제거를 하거나 추가를 하는 그런 노드나 엣지의 퍼터베이션을 가해서 어그멘테이션을 가하고 이 원래 그래프하고 어그멘티드 그래프 간의 컨트래스트 러닝을 사용을 해서 이 두 개의 그래프 사이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학습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했을 때 하위 다운스트림 태스크 예시로 뭐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이나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뭐 향상이 있었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해당 논문은 그래서 이 이후에 1000회 이상 인용이 되면서 그래프의 컨트래스트 러닝을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시도 거의 첫 번째 시도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역시 프리트레이닝 단계하고 파인 튜닝의 단계를 좀 통합을 해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의 효율을 파인 튜닝의 효율을 좀 높여보자라는 어프로치였는데요. 이 논문 이 그래프 프롬프트 웹 컨퍼런스 2023년에 발표된 그래프 프롬프트 같은 논문의 경우에는 프리트레이닝 할 때 그리고 파인 튜닝 할 때 공통된 태스크 프롬프트라는 스페셜 토큰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이닝 할 때 이 태스크 프롬프트를 학습을 하고 파인 튜닝 또는 다운스트림 때
가장 유사한 프리튜닝 때 했었던 가장 유사한 프롬프트 토큰을 가지고 와서 이 앞단에 붙여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이제 작년 들어서 GPT를 비롯한 LLM하고 이제 그래프를 연결을 하려는 시도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그래프 스트럭처를 오픈 소스 LLM이나 클로즈 소스 LLM에 이식한 그런 연구가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GPT-4 Graph Can Large Language Models Understand Graph Structured Data라는 논문도 작년에 2023년에 이제 프리프린트로 나온 상태고 이 해당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의 스트럭처를 GPT한테 스트링 포맷 혹은 포매티드 스트링으로 줬을 때 잘 이해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엠피리컬 스터디를 진행을 한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엠피리컬 스터디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텍스트 포맷을 바꿔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그래프를 엣지 리스트를 이제 그 튜플 형태로 이제 주거나 아니면 이제 에전시 리스트를 이제 리스트 형태로 이제 주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나온 결과는 이 인풋 디자인, 다시 말해서 프롬프트 템플릿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성능이 갈리고 이그샘플을 주냐 안 주냐 혹은 몇 개를 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성능이 많이 갈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그래프 머신 러닝에 비해서도 이런 그 인풋 디자인이나 그 이그샘플이 충분치 않으면은 GPT가 제대로 성능을 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통 이제 GPT한테 주게 되느냐면은 이런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이긴 한데 만약에 이제 이 중간에 이제 이그샘플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싶은 이 노드의 정보를 이런 식으로 인풋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드가 센트럴 노드다라는 걸 주고 그 다음에 네이버의 리스트 그 다음에 이제 사이테이션의 릴레이션 이런 식으로 해서 노드와 엣지를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어요. 텍스트 포맷으로. 그러면 이제 아웃풋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뭐 AR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문제점이 뭐냐면은 텍스트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진다는 겁니다. 보시면 토큰 랭스가 4649거든요. 여기에서 그래프 GPT에서 제시를 하는 건 750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이 특히 이제 오픈 소스 LL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풋 토큰 랭스의 리밋이 있기도 하고 클로소스 같은 경우에는 토큰 그 프라이스 때문에 이런 형식의 이제 나이브한 이제 그래프 스트럭처를 텍스트로 옮기는 이런 형식은 사용하지 못한다고 거의 사용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프릴리미너리하고 프리뷰 스터디고 오늘 말씀드릴 그래프 GPT의 메소돌로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그래프 GPT는 총 세 가지 단계를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래프하고 텍스트, 당연히 멀티모달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프하고 텍스트를 인코딩하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셀프 슈퍼바이즈드 인스트럭션 튜닝이라는 단계가 들어갑니다. 이 단계는 그 이제 그래프 안에 있는 스트럭처럴 인포메이션을 이제 학습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태스크 스페시픽 인스트럭션 튜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태스크 스페시픽 인스트럭션 튜닝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래프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할 수 있는 다운스트림 태스크, 뭐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가 뭐 엣지 프레딕션이라든가 혹은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가 이런 태스크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키는 인스트럭션 튜닝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스트럭션 튜닝이 뭔지 좀 난감해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인스트럭션 튜닝은 다시 말해서 여기 빨간 부분에 있는 인스트럭션이 들어갔을 때 이 파란 부분에 있는 텍스트가 나올 수 있도록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나올 수가 있도록 학습을 하는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성 오브젝티브하고 다 똑같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텍스트 그래프 인코딩 단에서부터 먼저 보시면은 이 텍스트하고 그래프의 그라운드를 서로 맞춰준 다시 말해서 그래프의 이제 그 난리지를 텍스트의 스페이스로 옮겨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먼저 그래프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이 굉장히 수식이 많긴 하지만 사실 이제 그냥 여기서는 그 이제 저기 GAT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그 그래프를 인코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x라는 그 피처가 들어갔을 때 이 f 언더바 g 이게 이제 이 그래프 정보를 인코딩하는 함수에 해당하고요. 인코딩 했을 때 이 이제 히든 피처 h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로우와이즈로 노멀라이제이션 하면은 이제 h 햇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속 레이어가 하나가 아니니까 계속 윗단으로 이제 메시지 패싱 스텝을 거쳐서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프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했지만 뭐 GAT라든가 뭐 GCN이라든가 어떤 GNN 아키텍처가 사용이 될 수 있는 좀 플렉시블한 이제 구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텍스트 인코딩 스텝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수식이 좀 많지만 사실상 그냥 텍스트를 그냥 트랜스포머로 인코딩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컨텐트 C가 주어졌을 때 이 C 언더바 I라는 거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연구가 그 논문을 사이테이션하는 그 데이터셋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CI라는 것은 각 논문의 타이틀하고 앱스트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CI를 FT 함수를 이용을 해서 트랜스포 하면은 이제 캐피탈 T가 나오게 되고요. 이 캐피탈 T를 로와이즈로 노멀라이제이션 하면 T 햇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이 HT하고 죄송합니다. H 햇하고 T 햇을 이제 얼라인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클립 논문을 보신 분이라면 바로 감이 올 수가 있겠는데 이 그래프를 이제 한 축으로 두고 그래프 노드 안에 있는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다시 인코딩 해가지고 이제 그 다른 축으로 두어서 이 두 개를 컨트렉스 러닝을 하는 그런 형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렉스 러닝을 할 때 이제 이런 이제 오브젝티브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 이제 감마 같은 이제 세 개의 감마가 다 로스로 학습이 되는 거고 이제 이 세 종류의 감마를 이제 하나하나씩 좀 간단히 볼 건데요. 첫 번째 감마는 이제 그래프 H하고 텍스트 T를 이제 얼라인하는 그런 이제 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감마는 이 텍스트 그러니까 T 뭐죠 이게 저 뭐지 예 죄송합니다. 이 T 프라임은 노드 T에 연결되어 있는 네이버 노드의 이제 에버리지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스트럭처를 보면서 또 이제 주변에 있는 텍스트도 같이 보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텍스트들과 그래프를 얼라인하는 거고요. 이 T 프라임하고 이 T를 같이 얼라인한다는 거는 해당 노드의 텍스트하고 해당 노드 주변에 있는 텍스트들을 얼라인을 하면서 이제 또 한 번 텍스트하고 그래프의 스트럭처를 같이 학습을 하는 그런 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감마하고 이제 각각의 감마를 크로스 엔트로피로 이제 레이블하고 계산을 해서 이제 세 가지 감마를 다 합친 거를 이제 로스 펑션으로 두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컨트렉스 러닝이기 때문에 이제 레이블은 0부터 n-1개까지의 노드의 개수, 다시 말해서 n개의 노드만큼의 레이블이 존재를 하고 이거를 시각화를 하면은 여기 있는 이 조그맣게 음영이 된 부분이 이제 레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의 이 셀하고 이제 그래프의 이 노드하고 여기에서 이제 만나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간략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인스트럭션 튜닝 단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스트럭션 튜닝 단계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두 단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LLM이 그 정확하고 이제 문맥에 맞는 리스폰스를 내뱉게 하기 위한 인스트럭션 튜닝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개 인스트럭션 튜닝 단계를 이제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첫 번째로 셀프 슈퍼바이즈드 인스트럭션 튜닝과 두 번째로 태스크 스페시픽 인스트럭션 튜닝 단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셀프 슈퍼바이즈드 인스트럭션 튜닝 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안에 있는 노드들을 셀프 슈퍼바이징 함으로써 그래프의 전체적인 스트럭처럴 널리지를 학습을 하고 그리고 그래프 안에 있는 컨텍스추얼 인포메이션을 학습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그런 리스닝 어빌리티를 학습을 하는 단계고요. 두 번째, 이제 태스크 스페시픽 인스트럭션 튜닝 단계는
LLM이 특정한 컨스트레인트, 다시 말해서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이야, 아니면 링크 프레딕션이냐, 이런 컨스트레인트를 줬을 때 이 컨스트레인을 잘 따라가는 방향으로 LLM을 학습을 시키는 그런 이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셀프 슈퍼바이즈 인스트럭션 튜닝을 볼 건데요. 이제 그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처럼 그래프 인포메이션과 휴먼 퀘스천과 리스폰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그래프 인포메이션 안에는 이제 그래프 우리가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자 하는 센트럴 노드가 들어가게 되고, 그 센트럴 노드와 연결이 되어 있는 엣지들, 그리고 두 홉까지인데 그 엣지들, 그리고 그 두 홉까지의 엣지와 연결이 되어 있는 노드들의 리스트가 주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휴먼 퀘스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센트럴 노드에 대해서 이 노드 네이버 노드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쪼르륵 줬는데, 이 노드 리스트를 잘 리오더해라, 이런 식으로 주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차차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그래프 이게 셀프 슈퍼바이즈 인스트럭션 튜닝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토큰이 들어가고, 그리고 노드의 텍스트 내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노드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노드의 순서대로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노드 순서를 셔플 해가지고 노드 리스트들과 노드의 텍스트 어트리뷰트하고 이제 주어졌을 때는 정확하게 1대1로 대응이 안 되게끔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휴먼 퀘스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다시 리오더 해라라고 주게 되는 거고, 그래프 GPT가 그 이제 휴먼 퀘스천에 기반했을 때 이 노드 1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그래프 토큰 1은 이것에 해당이 되고, 그래프 토큰 2는 이 제시해 주신 노드 텍스트 안에서는 이것에 해당이 되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말해서 이제 그래프 매칭 태스크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래프 안에 있는 서브그래프 안에 있는 노드와 노드 텍스트를 매칭을 하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그 LLM이 무엇을 학습을 하게 되느냐면은 우리가 준 그래프 토큰들, 이제 뒷장에서 이 그래프 토큰, 이 그래프라는 토큰이 다른 이제 그래프 토큰들로 조르륵 이제 복사가 될 건데, 이 그래프 토큰들을 이제 그 텍스트에 맞춰서 다시 리오더하는 식으로 셀프 슈퍼바이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튜닝 스트래터지를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라이트웨이트 얼라이먼트 프로젝터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요. 이 라이트웨이트 얼라이먼트 프로젝터라는 것은 이름이 되게 거창하긴 한데, 단순히 하나의 레이어로 이루어진 이제 그래프와 텍스트 얼라이먼트 인코딩 모듈을 통과한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LLM이 보기 좋은 꼴로 만들어내는 그런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 토큰, 이 센트럴 노드와 원홉 네이버, 투홉 네이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들어갔을 때, 이거를 하나의 레이어를 통과를 해서 이제 그래프 아래 이제 그래프 토큰이라고 하는 하나의 스페셜한 토큰으로 다시 내뱉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 토큰은 여기 있는 센트럴 노드, 그리고 네이버, 원홈 네이버, 그리고 투홈 네이버의 노드의 개수만큼 이제 복사가 돼요. 이 과정 자체는 이제 논문에서는 잘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 이제 해당 코드를 보면은 원래 있는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 코드를 얼라이먼트 프로젝터를 통해서 다시 이제 프로젝션 한 다음에 이 프로젝티드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 토큰을 이제 노드의 개수만큼 복사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얼라이먼트 프로젝터를 어떻게 학습을 하게 되냐면은 이 LLM을 프로즌 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 이제 이전에 있는 인스트럭터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내뱉어야 되는 그 원래의 이제 리스폰스를 넣은 상태에서 이 프로젝터 원레이어 프로젝터만 그 이제 어토 리그레시브한 랭귀지 모델 오브젝티브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인스트럭션 튜닝 단계인데요. 죄송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는 태스크 스페시픽 인스트럭션 튜닝 단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하고 모두가 다 똑같지만
조금의 이제 차이만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프 인포메이션, 휴먼 퀘스천, 그래프 GPT의 리스폰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튜닝 셋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제 앞에 같은 경우에는 그 노드들을 이제 리오더 하라라는 이런 식으로 휴먼 퀘스천이 들어가야 됐지만 이 인스트럭션 튜닝 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노드를 클래시피케이션 하거나 혹은 이제 엣지를 프레딕션 하거나 이런 식으로 휴먼 퀘스천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제 그래프 GPT 리스폰스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때에도 이제 그 GPT가 앞에 있는 그래프 토큰들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엣지들을 본 다음에 이제 엣지가 있느냐 혹은 그래프의 노드의 클래스가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튜닝 스트래티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데 아까 말했던 원 레이어짜리 라이트웨이트 얼라이먼트 프로젝터가 앞에서 학습된 것을 다시 가져와서 한 번 더 학습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제 원래 있었던 그 제너럴한 어빌리티를 학습을 한과 동시에 그 다음에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그 인스트럭션에 대한 어빌리티도 인스트럭션 팔로잉에 대한 어빌리티도 이제 학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체인 오브 서 디스틸레이션이 있는데요. 이거는 별다른 건 아니고 이제 그래프 토큰을 넣지를 않고 다 흐트려 놨을 때 이 COT를 적용을 해서 앞에 있었던 이 데이터셋을 만드는 과정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데이터셋을 만들 때는 GPT 3.5를 사용을 했고 이 그래프 GPT 리스폰스가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쪼르륵 나오게 되겠죠. 근데 아쉬운 것은 이게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COT 스텝을 밟았을 때 데이터셋이 나오는지를 딱히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메소드고 이제 익스페리먼트를 보시면은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아카이브 데이터셋이 하나가 있고 펀메드 데이터셋이 하나가 있고 코라 데이터셋이 하나가 있어요. 각각 이제 트레이닝, 이밸류에이션, 테스트 그 스플릿인데요. 좀 특이한 것이 펀메드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가 3개에 불과하고 코라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가 70개에 달합니다.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고요. 100만 단위 이상의. 그래서 이제 베이스라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MLP를 사용을 했고 그 외에 이제 GNN 메소드들 그리고 이제 DGI라고 하는 이전에 있었던 이제 셀프 스퍼바이징 어프로치들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LLM들 이제 바이찬 뭐 비쿠냐 같은 이제 챗 스타일의 LLM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비쿠냐 7빌리언을 사용을 했는데 이 비쿠냐 같은 경우에는 라마를 챗 스타일로 다시 인스트럭션 튜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줬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이제 결과에 대해서 각각의 RQ를 달아놨는데 이 첫 번째 RQ는 그래프 GPT가 그 슈퍼바이스드 세팅이나 제로샷 세팅에서 다른 그래프 러닝 베이스라인들을 아웃퍼폼 하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여기 있는 이제 그래프 GPT 7빌리언 버전 1.5 COT 이거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 버전이 다른 베이스라인들에 비해서 다 아웃퍼폼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제너럴라이저빌리티가 있느냐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 GPT 7빌리언 버전 1.5 스테이지 2하고 이제 그래프 GPT 7빌리언 버전 1.5 COT를 비교를 하시면 돼요. 이 스테이지 2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첫 번째 스테이지 그 이제 셀프 슈퍼바이징이 들어가지 않고 인스트럭션 튜닝만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인스트럭션 튜닝만 들어간 이제 스테이지로 학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이제 퍼스트 스테이지가 없으면은 모델 제너럴라이저빌리티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은 이 아카이브 데이터셋에 대해서 아카이브 데이터셋에서 이제 이밸류에이션 한 결과를 봤을 때는 이제 스테이지 2 인스트럭션 이제 태스크 스페시픽 인스트럭션 튜닝만 한 이 모델이 이 원래 모델을 아웃퍼폼 하지만 아카이브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펀메드 데이터에 대해서 그 이제 이밸류에이션 하거나 아니면 아카이브 데이터에 대해서 트레이닝하고 특히 코라 데이터에서 이밸류에이션 한 결과를 봤을 때는 이제 스테이지 1 그러니까 셀프 슈퍼바이징 인스트럭션 튜닝과 태스크 스페시픽 인스트럭션 튜닝을 다 거친 모델에 비해서는 이제 언더퍼폼 한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셀프 슈퍼바이징 인스트럭션 튜닝 단계를 거쳐야 모델의 제너럴라이저빌리티가 확인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OT가 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코라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노드에 대한 클래스가 70개에 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COT, 그래서 이 코라 데이터셋의 이밸류에이션 하는 것이 굉장히 컴플렉스 태스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 칼럼을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COT로 학습을 하지 않은 모델하고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학습을 한 모델의 차이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컴플렉스 태스크에서 COT로 학습을 한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셋이 좀 더 낫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RQ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카타스트로픽 포르게팅, 그러니까 이제 그 제너럴라이제이션 할 때 앞에서 그 학습을 했던 거를 뒤에서 잊어버리는 거를 카타스트로픽 포르게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카타스트로픽 포르게팅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은 이 아카이브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코라 데이터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한 모델들, 이 베이스라인 모델들을 봤을 때는 이 아카이브 데이터하고 펌메드 데이터하고 같이 학습을 한 거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제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카이브 데이터로 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펌메 데이터로 그 다음에 학습을 해서 카타스트로픽 포르게팅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그래프 GPT 같은 경우에는 아카이브 데이터에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펌메 데이터에서 학습을 한 것 이후에 이제 코라 데이터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아카이브 데이터에서만 학습을 한 거와 큰 차이가 없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베이스라인 모델들과는 다르게 이 데이터가 더 많아졌을 때 이제 트랜스퍼 어빌리티가 좀 더 향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카이브 데이터를 학습을 이밸류에이션을 한 거, 그리고 아카이브와 펍메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 한 다음에 아카이브 데이터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카이브에서 아카이브로 가는 거는 이제 그 단순한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 아니라 그 단순한 파인 튜닝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성능이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지만, 이거를 이제 펌메 데이터가 딱 껴버리면 이 카타스트로픽 포르게팅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능이 갑자기 하락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프 GPT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성능 하락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오히려 성능 향상이 있던 것은 이제 카타스트로픽 포르게팅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이제 LLM 스터디를 이제 같이 진행하신 분들은 이제 데이터 믹스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발제 차원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믹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이제 제너럴라이제이빌리티가 향상이 되고 하락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왼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라 데이터셋에 대한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이제 결과인데, 여기 보시면은 아카이브 데이터를 가지고 COT 인스트럭션 튜닝을 하지 않은 그냥 스탠다드한 데이터하고 COT를 같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믹스를 하고 펌메드도 똑같은 경우에도 믹스를 한 다음에 이거는 링크 프레디션 그 태스크까지 같이 얹어가지고 학습을 했더니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그 제로샷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결과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두 번째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링크 프레디션 태스크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도 이 COT 데이터와 이제 스탠다드 데이터, COT가 없는 그런 데이터를 사용을 한 경우가 그래도 이제 모든 데이터를 다 믹스를 한 것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오긴 했지만 높게 나오기는 했다라는 거를 좀 특이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RQ 같은 경우는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뭐 이제 이제 각각의 키 컴포넌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인스트럭션 튜닝 첫 번째 단계, 그래프 스트럭처 인포메이션을 학습하지 않은 단계를 이제 보시면은 이 성능 하락이 조금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성능 향상이 근데 제한적인 것에 불과하고, 근데 특히 이제 이제 두 번째 이제 인스트럭션 튜닝 단계, 그러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그래프 인코더만을 사용을 하고 이제 LLM을 사용을 하지 않은 그런 시멘틱 리스닝을 사용했을 때는 이 두 번째 로우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특히 아카이브 데이터에서 학습을 하고 코라 데이터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 한 것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 코라라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태스크이기 때문에 LLM의 시멘틱 리스닝 어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RQ4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그래프 GPT가 에피션트 하냐 이거를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파란 선이 인퍼런스 타임이고 이 초록색 선이 그 어큐러시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칼럼이 그래프 GPT에 대한 내용인데요. 인퍼런스 타임은 가장 떨어지는데 어큐러시는 가장 높게 올라가거든요. 이제 다른 이제 챗 스타일의 비쿠냐나 아니면 마이천을 사용했을 때보다 이런 식으로 어큐러시가 높아진 것은 우리가 그래프를 인코딩하는 좋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제 인퍼런스 타임이 낮아지는 것은 이제 원래 있었던 방법인 그 그래프를 다시 텍스트 포매팅으로 줄구로 주르륵 늘려가지고 넣어주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퍼런스 타임은 내려가는 반면에 어큐러시는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컨클루전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컨트롤 러닝과 인스트럭션 튜닝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프의 내용하고 텍스트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잘 얼라인을 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LLM에 대해서 인스트럭션 튜닝을 이제 그래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적용을 한 거는 이게 첫 번째 어프로치거든요. 그럼으로써 제너럴라이저빌리티가 인핸스 됐다. 그리고 이제 이게 상당히 메모리 에피션트한 어프로치다. 이게 학습할 때는 이제 LLM을 프로즌하고 아까 한 레이어짜리의 그 라이트웨이트 어댑터만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에피션트한 어프로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로 제너럴라이저블 하냐라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 논문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래프 스트럭처 인포메이션이라고 하긴 하지만 앞에 도메인 스페시픽이라고 얘기를 계속해요.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결국 이제 뭐 아카이브나 코로나 이런 식으로 이제 논문 데이터들만의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한 그런 인포메이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랭귀지 모델에서의 프리트레이닝 같은 그 제너럴라이저빌리티하고 동일선상에 두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스플레이네이션이 굉장히 좀 리미티드 돼 있어요. 케이스 스터디도 딱 한 개밖에 없고 어펜딕스도 없는 그런 한계가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져가실 거는 만약에 오픈소스 LLM 이용하신다면은 물론 이제 그래프 스트럭처를 텍스트 포매팅을 해가지고 프롬프트를 넣는 게 굉장히 좀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긴 하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LLM 인스트럭션 튜닝이라는 게 원래는 이제 텍스트 포맷으로 해가지고 텍스트 투 텍스트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LLM 인스트럭션 튜닝이라는 게 한계가 없다라는 점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